받을게요. 일단 그 1, 2, 3, 4번 중에 4번을 푸는 친구도 좀 있는데 4번 혹시 잘 안 고쳐집니까? 4번 잘 안 고쳐져요 혹시? 4번 볼게요. 일단 4번 보겠습니다. 4번 이게 솔직히 딱 해설 듣는 순간 할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이게 안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보세요. 4차 방정식 4x 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요. 이거의 내근이 PQRS예요. 그쵸? 이때 P분의 1 더하기 Q분의 1 더하기 R분의 1 더하기 S분의 1을 구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모르겠다. 4차 방정식의 근거계수의 관계를 떠올릴 수 있죠? 원리만 알면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 인수분해해야 돼요. 뭡니까? 보기차식이에요. 보기차식 인수분해. 항상 4차식에서 1차항과 3차항이 없으면 보기차식입니다. 이해돼요? 가끔 가다가 4차식인데 4차항하고 상수항만 있는 경우 있어. 이것도 보기차식이에요. 알겠죠? 2차항이 없어도 이게 1차항하고 3차항이 없으면 다 보기차식이야. 4차식인데. 이해됩니까 이거? 보기차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를? 얘랑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서 그 다음 형태를 합차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x 4제곱에다가 여기 가운데 뭐예요? 플러스 4x 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 형태가 합차가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알겠죠 이거? 틀린 친구들 다 알겠죠 그죠? 딱 보는 순간 바로 하죠 그죠? 더 풀어줄 필요 없겠죠 이거? 그지? 인수분해 해가지고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예를 들면 이쪽을 뭐 PQ 이쪽을 RS 이렇게 놓고서 뭐 두 개 쪼개서 근거 계수의 관계 하면 쉽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지? 요거 알겠지 그지? 이해되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5, 6, 7, 8번 중에 6번 틀린 친구들 혹시 이거 뭐 좀 실수인가요? 어때요? 6번 잘 고쳐집니까? 실수 같긴 한데 이거는 좀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거 다 알고 있죠 그죠? 기본 개념이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NPR은 뭐예요? 팩토리얼식 고치면은 N 빼기 R 팩분의 N 팩이죠. 이거 외우는 거 아니지 그치? 그냥 이해하면 당연한 얘기죠.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쭉 해서 N 빼기 R 플러스 1까지 처음 요 R개를 곱하는 게 NPR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N 빼기 쪽에서는 뒤에 N 빼기 R부터 1까지 곱해져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요만큼이 나눴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요거고 만약에 NCR은 뭡니까? NCR은 R 팩분의 NPR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고 있죠? 그죠?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순서를 뒤섞을 수 있는 경우에서는 R 팩까지가 한 가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기 때문에 NPR 대신에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R 팩 곱하기 N 빼기 R 팩분의 N 팩 이게 뭐 이거잖아. 그렇죠?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알고 이걸 적절히 잘 쓰면은 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계산 실수 같긴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9, 10, 11, 12번은 좀 질문 받을게요. 질문 있습니까? 9, 10, 11, 12 여기부터는 조금 틀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다 실수예요? 틀린 사람들? 질문 없습니까? 9, 10, 11, 12 11번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지금 어느 수련실을 도착한 학생들에게 방을 배정하려고 한다.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5명이 남고 6명씩 배정하면 방이 3개 남는다고 한다. 이때 가능한 방의 개수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 할 때 라지 m 더하기 스몰 m을 구하시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별거 아닌데 별표 하나 칠게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 이 문제를 처음 봤다, 낯설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못 풀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다 마플 시험이 있는데 마플 시험이 숙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지금 이러면 봅시다. 알려줄게요. 봐봐. 이거는 당연히 미지수를 뭐로 둡니까? 방위 개수. 방위 개수가 x예요. 한 번 알려주면은 다음번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방위 개수가 x입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4명씩 배정하면 학생이 5명 남는다. 그렇죠? 그럼 4x 플러스 5 이거는 뭘 뜻하죠?
총학생수예요. 총학생수. 그렇지? 이건 그냥 확정이죠. 그렇죠? 총학생수. 항상 우리가 활용 문제는 뭐예요? 내가 미지수를 정하고 이 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채로 풀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죠?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문장이거든. 봐봐. 6명씩 배정하면은 방이 3개 남는다. 이게 애매한 말이에요. 뭐가 애매하냐면 봐봐. 방이 있어요.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방이 총 몇 개야 이게? 총 X개의 방이죠, 그렇죠? 그지? 근데 방이 3개 남았다는 건 뭐예요? 이 방 3개는 뭐예요? 다 빈 겁니다, 그렇죠? 이 3개의 방은 빈 방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6명씩 넣었다는 건 여기까지는 뭐예요? 6명씩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확정적으로,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 방이에요. 이 방이 그러면은 한 명만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방이 3개 남았다고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죠? 이래도 방은 3개 남은 겁니다, 그렇지? 혹은 6명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방은 3개 남은 거예요, 여전히,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1명 들어가 있는지, 2명 들어가 있는지, 3명 들어가 있는지, 6명 들어가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지? 이게 애매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 세워져요. 보세요. 그럼 똑같이 이제 학생 수를 비교할 건데, 그러면 여기까지 몇 개예요? 방이 x 빼기 4개겠죠. 그치? x 빼기 4개는 6명씩 확정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치? 그런데 요 방에 1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6명이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됩니까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4x 플러스 5는 총합행수가 확정이야. 그렇죠? 이견의 여지가 없죠. 두 번째 문장이 애매한 거죠. 이것 때문에 부등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여기 이해했어요 이거?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거 뒤에 거 연립일차 부등식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알았으면 다음번 또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지? 혹시 또 다른 문제는 또 질문? 1이랑 등호 빼도 성립해요. 응? 그래서 1이라고 등호 빼도 성립해요. 상관은 없죠.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그렇지? 플러스 1 이상 플러스 6 이하가 조금 더 정교하겠지, 그지? 근데 어차피 x가 자연수인 거 확실하니까 개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뭐 1 빼고 등호 빼고 뭐 가능은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 상황에서는 문제는 안 돼요. 나머지 9번, 10번, 12번 중에 질문 없나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지금 아마 경우의 수가 아직 좀 약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같이 봅시다. 남자 4명과 여자 3명이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앞줄에는 남자가, 뒷줄에는 여자가 오도록 7명이 두 줄로 서는 경우의 수가 A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자 3명 중 어느 2명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7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가 B. 남자가 양 끝에 오도록 7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가 C다. 이때 A 플러스 B 빼기 C를 구하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문제가 3개짜리예요. 그렇죠? 그렇지? A, B, C를 다 구해야 돼. 그래야 답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 3개짜리인데 근데 A, B, C가 다 간단해요. 이 정도는 솔직히 기본 유형입니다. 보세요. A는 지금 뭐예요? 총 이게 줄을 지금 A는 줄을 위에다 잠깐 그릴게요. 뒤에 여자 3명이 여기에 쓰고요. 앞에 남자 4명이 쓰는 겁니다. 여기 조건이에요.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 앞에 남자가 쓰는 거 뒤에 여자가 쓰는 건 고정이죠. 그렇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앞에 남자 4명을 뭐예요? 1열로 배열하면 돼요. 그 경우의 수가 얼마죠? 400. 4p4. 400.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뭐예요? 뒤에 여자 3명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300. 이게 A예요. 맞습니까 이거? 알겠죠? 이게 되지 그치? 그래서 24 곱하기 6입니다. 64, 24, 6, 20, 144. A가 144예요. 그럼 B는 보세요. B는 지금 뭐야? 이게 1렬로 세우는 거야. 그쵸? 1렬로 세우는 건데 근데 여자가 절대 이웃하지 말래요. 그쵸? 그럼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건 좀 기본 유형을 알고 있어야 되죠. 이 정도는. 그렇지? 어떻게 세웁니까? 보통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하는 게 여자잖아. 그치? 그러면 그 나머지인 남자를 먼저 세워요. 그쵸? 남자를 넷을 세웁니다. 이 경우에서 얼마예요? 400. 그치? 그 각각에 대해서 여자가 뭐야? 양 끝과 사이에 골라 들어가면 절대 이웃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게 뭐예요? 5개의 자리 중에 뭐예요? 3명이니까 3개를 선택해서 들어가야죠. 그렇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얼마예요? 5P3 이거예요. 이게 P입니다. 이거는 기본 유형이야.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이 정도는 그냥 우리가 기본 유형 익히듯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게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4 빼기 24 5P3이 얼마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인가요? 곱해야 되네요. 그럼 0, 6, 4, 24, 6, 21, 1440이에요. 여기가. 그럼 C를 봅시다. C는 뭐예요? 지금 1렬로 쓰는데 양 끝에 그냥 남자가 오도록 하래. 그러니까 지금 1렬을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 자리랑 이 자리에 무조건 남자가 오도록 하래. 그럼 어떻게 세우면 돼요? 양 끝에 남자 2명부터 땅 세우고 나머지 5명을 그냥 1렬로 배열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남자 2명을 양 끝에 세우는 경우의 수 얼마입니까? 4P 4P이죠. 그렇죠? 왜 P인지는 알죠? 그렇죠? 바꾸면 바뀌잖아요. 경우에서. 그렇죠? 1렬로 세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5명 어떻게 하면 돼요? 1렬로 세우면 돼요. 얼마입니까? 남자 2명 세운 걸 뺀 나머지 5명을 그렇죠. 5팩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4P는 얼마입니까? 4, 3, 12. 5팩은 120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도 1440입니다. 답은 뭐예요? A 더하기 B 빼기 C인데 B 빼기 C가 0이잖아. 그래서 답이 144인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12번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이 경우의 수에서 기본 유형, 대표 문제, 뭐 센이나 이런 거 보면 대표 문제 정도 수준의 문제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 아마 12번 틀렸다는 건 아직 경우의 수 단원을 좀 깊게 유형 현서를 아직 제대로 못 나왔거나 한 것 같은데 익혀야 돼요. 이 정도는 알겠지? 이 정도 익혀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거 자물자 저 X는 T분의 취하는 응? X는 T분의 취하는 X는 T분의 취하는 되죠. 방법은 많아요. 근데 제일 일반적인 거 해준 거야. 알겠지? 이게 특이한 방법이고 특이하게 이제 또 쉽게 풀리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또 너무 그쪽으로 가면은 좋은 방법인데 너무 그쪽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방법은 인수분해가 제일 일반적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3, 14, 15, 16 중에 뭐라고 질문하세요? 13? 13번 또 16번 15번 13, 15, 16 14? 봅시다. 일단 16번은 이거 마플 시너지 이렇게 나랑 수업하는 친구도 마플 시너지에 똑같은 문제 있죠. 근데 숫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걸 답을 외우고서 이번 찍은 친구도 있는데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마플 시너지 있는 문제는 128이 아니라 64였죠. 그죠? 이게 128로 바뀌었어요. 풀 줄 알아야겠죠. 그죠? 봅시다. 한번 13번부터 볼게요. 13번. 13번도 이거 사실 별표 하나 치는데 기본 유형이에요. 이거. 기본 유형입니다.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7개의 학급이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특정한 한 팀은 부전승으로 올라가게 우선 배치되어 있다. 이때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예요. 그렇죠? 총 7개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너먼트 대진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문제를 잘 읽어야 되죠. 그렇죠? 한 개의 부전승 여기에는 이미 어떤 특정한 한 개의 팀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남은 6개의 학급을 여기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이걸 이해 못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벌써 이게 그렇죠. 이 문제 잘못 이해하면 틀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 쪽 문제는 일단 문제를 읽을 때 약간 국어 지문에 있는다고 생각하고 좀 집중을 해야 돼. 보통 문제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이해해서 틀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알겠지? 이해했죠? 여기까지? 일단 이게 분할 분배는 알고 있죠. 분할 분배. 개념 모르고 있죠. 경우에서 분할 분배라는 개념을 알고 있죠. 특히 분배보다 이 분할이라는 경우 분할 개념을 알고 있지, 그지? 토너먼트는 일단 이게 대진표가 바뀐다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봐봐. 만약에 이 네 자리에 뭐 예를 들면 1반, 2반, 3반, 4반, 뭐 여기도 뭐 5반, 6반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은 뭐예요? 1반 입장에서 첫 경기에 무조건 2반하고 붙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기고 올라가면 뭐야? 3, 4반 중에 이긴 팀하고 붙지. 그렇지? 그 다음에 결승에서 뭐예요? 5, 6, 뭐 이쪽에 만약에 7반이 배치되어 있다 치면은 5, 6, 7반 중에 이긴 팀하고 붙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바뀌어야
대진표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은 만약에 1, 2, 3, 4, 5, 6이 아니라 이렇게 있어. 대진표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겁니다. 각각의 반 입장에서 첫 경기에 누구랑 붙고 두 번째 경기에 어느 팀이 이긴 팀하고 붙고 이게 다 똑같아요. 안 바뀌었어. 그죠? 4반 입장에서도 뭐야? 첫 경기에 3반하고 붙어. 똑같아요. 그죠? 이기고 올라가면은 1, 2반 중에 이긴 팀하고 붙어. 똑같아요. 그래서 또 결승에 올라가면은 5, 6, 7반하고 이긴 팀 중에 붙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안 바뀌었어. 이해돼요 이거? 만약에 이러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어차피 2반 입장에서 봐. 처음에 1반하고 붙어요. 그죠? 이기고 올라가고 3, 4반 중에 이긴 팀하고 붙어. 그 다음에 또 올라가면 5, 6, 7 중에 이긴 팀하고 붙어. 똑같잖아 다. 그치? 이해됩니까 이거? 요걸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답이 6팩이 아닌 건 알겠죠? 절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결국 토너먼트라는 건 뭐예요? 토너먼트라는 건 분할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의 연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분할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결승전부터 쪼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의 팀을 4개, 2개로 분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쪽 2개 팀은 정해진 거야 사실상. 여기는 결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4개 팀을 뭐예요 또? 둘 분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와요? 6개의 팀을 4개 둘로 쪼개요. 6C2죠. 6C 곱하기 4C4인데 4C4는 1이니까 안 쓸게요. 알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뭐예요? 4개 팀을 둘둘 분할하는 경우에서 얼마예요? 4C 곱하기 2팩분의 1 가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이게 분할의 개념이죠. 여기 답이에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왜 분할의 연속이 좀 감이 오지, 그치? 일단 토너먼트의 대진표가 바뀐다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럼 결국 뭐야? 분할의 연속이 맞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뭐 끝난 겁니다. 이해했어요 이거? 그러니까 왜 분할의 연속인지 감이 옵니까? 납득이 돼요? 대진표가 대진표가 바뀐다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이게 분할의 연속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면은 납득이 됩니까? 잘? 이해가 돼요? 안 되면 지금 하세요. 더 설명해 줄게. 됩니까? 넘어가세요. 근데 응? 바뀌어도 대신은 그대로인 게 여기만 3가지잖아요. 근데 왜 ಭಿন্ন? 이것만 3가지가 아니라 더 있죠. 되게 많지. 근데 이제 이건 6팩 입장이고. 그치? 지금 이 6팩분의 1은 뭐냐면은 이건 분할 개념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6개가 있어요. 이걸 2개, 4개 분할하는 건 6개 중에 한 2개로 고르면 되죠. 그럼 4개 남으니까. 이해돼요 이거? 6C2란 말이에요. 근데 4개의 팀을 둘둘 분할하는 건 좀 달라요. 만약에 1, 2, 3, 4가 있어요. 그치? 그럼 내가 1하고 2를 골라. 그럼 당연히 3, 4가 남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1, 2하고 3, 4를 둘둘 분할하는 거예요. 그쵸? 그치? 1, 2를 고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3, 4를 골라. 그러면은 1, 2가 남겠죠. 그럼 이것도 3, 4하고 1, 2가 둘둘 분할된 거예요. 그치? 여기서 내가 3, 4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4C2 입장에서는 얘랑 얘가 다른 경우야. 그쵸? 1, 2를 고른 거고 3, 4를 고른 거 다르잖아. 그치? 맞죠? 4C2의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결과는 뭐예요? 1, 2, 3, 4. 1, 2, 3, 4. 1, 2하고 3, 4로 분할된 이 분할로서의 결과는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겁니다. 그렇죠? 분할 입장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2팩분의 1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개의 팀을 둘넷 할 때는 뭐예요? 바뀔 수가 없지. 팀의 개수가 다르니까. 근데 4개 팀을 둘둘 분할할 때는 이게 이쪽을 뽑으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2팩분의 1이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6개의 팀을 둘둘 분할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6C 곱하기 4C 곱하기 3팩분의 1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게 둘 순서를 이렇게 3팩만 뒤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과는 같단 말이야 전부 다. 이해돼요 이거? 요거는 이제 분할의 기초 개념이에요. 요거는 이제 알고 있다고 내가 가져가고 좀 해설한 건데 일단 여기까지 알겠어요 이거. 그래서 왜 2팩분의 1이 왜 들어간지 알겠죠? 이거는 4개 팀을 둘둘 분할하는 과정에서 온 거예요.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진표가 이제 다 같다. 이래도 같다. 그러니까 어떨 때 바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항상 써놓은 거지. 3개가 같으니까 3분의 1은 아니죠, 그렇죠? 일단 이거 이해했으니까 이거 답은 뭐 나왔죠?
그래서 얘는 15고 얘가 6인데 이 약분하면 3이니까 답이 45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가겠습니다. 볼게요. 14번. 지금 6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3개의 수학 문제 중에서 한 문제씩 택하여 풀도록 하였다. 이때 각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를 A라 하고 각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B라고 한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단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문제가 없다. 그렇죠? 이 문제 뜻 이해됩니까 이거? 문제 뜻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3개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A 문제, B 문제, C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3개 문제가 있는데 이 6명이 풀어요. 각각 한 문제씩 택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이제 A를 구한다고 치면 각 문제를 택하는 학생 수가 모두 다른 경우의 수. 어떤 케이스예요 이게? 그치. A, B, C를 뭐 예를 들면 여기 3문제, 아니 그러니까 3명이 A를 고르고 2명이 B를 고르고 1명이 C를 고르고 이런 케이스, 그치?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A는 맨 끝에 가로치고 뭐예요? 단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문제가 없다. 즉 0명 A, B, C 3문제가 어느 한 문제도 0명을 택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3, 1번. 이게 이제 A에 대한 케이스인 거고. 그럼 B는 당연히 뭐겠어요? B는 당연히 3문제를 다 인원수가 똑같이 택해야 되니까 뭐예요? 둘, 그치? 이거 다 알죠? 알지? 그치? 둘 택하는 이런 경우에서 A하고 B를 각각 구하라.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이 소리잖아요. 그렇죠? 문제의 뜻이 일단 이해가 돼야 된다. 집중하고 있죠, 다들? 좀 멍한 친구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경우의 수는 지금 내가 그냥 푸는 걸 보고서 저렇군 기억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1도 안 늘어요 실력이. 내가 항상 강조하지 마, 그렇지?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A를 들어보자. A 어떻게 구해요? 시행을 한번 완성시켜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일단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6명 있잖아, 그렇지? 6명을 셋둘 하나로 분할해야죠. 그렇죠? 그럼 셋둘 하나 이 세 묶음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 세 묶음을 뭐예요? A, B, C라는 문제로 분배해야죠. 이 분할 분배 문제예요, 정확히. 이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딱 분할 분배랑 경우의 수가 정확히 일치하겠구나. 해석이 돼야 된다고.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A를 구하고 싶잖아. 6명을 셋, 둘 하나로 분할시켜야 돼. 이거는 이제 배웠잖아요. 개념으로 알고 있잖아, 그렇지? 분할을 해요. 그 다음 그 세 묶음을 뭐예요? A, B, C 세 문제로 분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분할만 하는 거야. 분할의 연속이고 쟤는 분할 분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A는 어떻게 돼요? 6명을 셋둘 하나 쪼갭니다. 1C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3, 2, 1이면 순서가 바뀔 수가 없죠, 그렇지? 이거예요. 분할을 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A, B, C 세 문제로 뭐예요? 분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분할 분배인 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이거? 이게 A예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얼마야? 6C 3, 20인가요? 얘는 3이고 얘는 6이죠, 그렇죠? 60 곱하기 6이니까 360의 A고요. 그럼 B는 어떻게 돼요, B? B도 똑같죠? 6명을 둘 분할합니다. 그 다음 A, B, C 세 문제로 분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6C2 곱하기 4C2 곱하기 근데 여기는 다 순서가 뒤섞일 수 있으니까 뭐가 붙어야 돼? 300분의 1이 붙어야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분할 6명을 둘 쪼갠 겁니다. 이 둘 쪼갠 이 세 묶음을 뭐예요? A, B, C 세 문제로 분배 이거인 겁니다. 그럼 여기가 15 여기가 6이잖아요. 그러면은 90입니다. 답은 얼마예요? 45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거? 지금 이 문제 상황이 분할 분배랑 정확히 경우에서 일치하겠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해석이 딱 돼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배운 도구를 가지고 딱 이렇게 계산하면 완벽히 일치한다, 이거. 이게 납득이 돼야 돼. 이런 걸 이해를 해야 경우의 수식이 느는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이렇게 외워봤자 아무 쓸데기 없어요. 조금만 비틀면 완전히 달라져. 풀이는 그렇지? 15번 볼게요. 사실 경우의 수 파트를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해요. 왜냐면 이게 다 강사님들마다 다 좀 자기만 설명하는 방식이 다 있거든. 근데 나한테 배우는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조금 최대한 일반적으로 해설하고 있어요. 알겠죠? 최대한 일반적으로. 15번 볼게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네 가지 색연필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A, B, C, D, E의 5개의 영역을 구분하여 칠하려고 한다. 같은 색을 중복하여 이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게 그렇죠.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네 가지 색으로 칠하면 네 가지 색. 이거 뭐 조건 다 알고 있죠, 그죠? 뭐 이게 색깔 똑같은 거 썼던 것도 또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가지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인접해 있다는 게 변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렇죠? 변을 공유할 때는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고배법칙으로 가고 싶어요. 어떤 영역부터 칠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A죠, A, 그렇지? A부터 칠하는 겁니다. 왜?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영역부터 칠해야 편해요, 항상.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A, B, C, D 이 순으로 칠한다고 생각해보고 한번 시행을 완성해보자고 고배법칙으로. 그럼 A에는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습니까? 네 가지. 그럼 B에는 당연히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요. 이게 붙어있으니까 B에는 A의 칠한 색을 못 칠하죠. P에서 칠해야 돼. 세 가지 칠할 수 있습니다. C에는 세 가지 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A하고는 이제 인접해 있지 않아. 점 하나 공유하는 건 인접하는 게 아니에요. 변을 공유해 인접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세 가지예요. 근데 이러면은 D에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인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각 없이 이걸 4, 3, 3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색깔이 어떻게 칠할지 오늘 좀 따지면서 그럼 4, 3, 3이면 뭐야? A하고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럼 D 입장에서는 A하고 C 색을 다 피해야 되는데 뭐야? 색이 같으면 세 가지 칠할 수 있고 색이 다르면 두 가지밖에 못 칠하네? 확정이야. 그렇죠? 이유는 이 3에 뭐예요? A, C가 같을 때랑 다를 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쪼개는 거야. 어떻게? A하고 C가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 이해돼요 이거?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왜 A하고 C하고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 쪼개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난 한 번에 하고 싶은 거야. 한 번에 가고 싶었어.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뒤에서. 한 번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표현대로 하면 상황적 대칭이 깨진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한 번에 가고 싶었는데 뒤에가 막혔다. 이 확정이 되어야 계산을 하는데 안 되더라. 일단 이 인식이 돼야 돼. 여기서 인식 못하고 그냥 4, 3, 3 두 개 피하면 되니까 2 이러면 안 돼요. 두 색깔이 같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A하고 C가 같으면 A의 네 가지, B의 세 가지. 그럼 C는 뭐예요? A의 칠한 색을 그냥 그대로 칠해야 돼.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A하고 C의 색깔이 같으니까 D에 몇 가지 칠 수 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E는 몇 가지 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두 가지죠, 그렇죠? 두 색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2 곱하기 6이니까 72인 거고요. A와 C가 색깔이 같을 때, 그렇지? 다르다고 하면은 A의 네 가지, B의 세 가지예요. 그 다음 C는 뭐예요? B에 있는 색은 당연히 피해야 돼. 근데 이제 A하고도 다르게 칠하고 싶다고 했어요. 몇 가지 칠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D는 뭐예요? A, C를 다 피해야 되는데 지금 둘이 달라, 색깔이. 몇 가지 칠할 수 있어요, D? 두 가지. 이거 두 가지. 그래서 12 곱하기 8이니까 96이네요. 그래서 이 둘이 더해가지고 답이 168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번에 갔던 3이 실질적으로 요 1과 2로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이유는 D의 색깔, D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일치하지 않아서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이거? 요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설지에 보면 이런 설명이 없이 바로 쪼개셨구나, 그렇지? 근데 그냥 쪼개면 되는구나가 아니라 왜 쪼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한 번에 가고 싶었는데 안 된 거야 이게. 근데 그 안 된 이유가 이걸 몰라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쪼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16번. 8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fx가 1 플러스 x 곱하기 1 더하기 x 제곱 곱하기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을 곱한 다음에 빼기 128이래요. 근데 fx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풀어진다고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모든 n의 합을 구하죠. 이런 문제. 어떻게 풉니까? 이거 틀린 친구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플 시너지에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 마플 시너지 이 64지 128이 아니라 그쵸?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틀렸다는 건 숙제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 어떻게 풀죠? 얘는 0을 만족하는 x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지? 이 오메가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허수죠, 허수. 그렇지? 이거 알고 있죠?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겠지?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당연히 이게 항등식이니까 f 오메가가 0이 되는 그러한 n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치? 그 f 오메가가 뭐예요? x도 오메가 대입한 거니까 1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쭉 해서 곱하기 1 플러스 오메가 n제곱 빼기 128은 0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빼기 128이 0이라는 건 이해하면 요 앞에 거까지 계산한 게 128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요걸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를 다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복소수 제대로 배웠으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건 뭐예요? 오메가가 값이 거듭제곱을 하면 할수록 값이 계속 반복인 거죠. 그렇죠?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랑 다시 같고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하고 같고 오메가 6제곱은 다시 1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1 플러스 오메가랑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 같은 거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얘랑 같은 거고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이 얘랑 같은 거고 1 플러스 오메가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 계속 반복이잖아.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분석을 하면 우리가 n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그치? 요걸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에서 끊어요. 예를 들면 n이 1일 때, 그리고 4일 때, 7일 때, 10일 때, 13일 때 이렇게 끊는다고 치면은 그치? 일단 1 플러스 오메가는 허수잖아요. 그쵸? 물론 여기까지 계산해 봐야겠지만 일단 허수가 나온다는 건 128 나오기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봐야겠죠. 그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끊습니다. 그러면은 2를 곱해봐야 돼요. 그쵸? 근데 1 플러스 오메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네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얼마예요? 마이너스 오메가네요. 그쵸? 그럼 둘이 곱하면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1이네요. 1. 그쵸? 이렇게 곱하면 1이에요. 그러면은 요 라인에서 끊으면은 일단 자연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끊으면 뭐야? 얘가 이제 1 플러스 1이니까 2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 곱하면 1이고, 1 곱하기 2니까 얘 2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여기까지 분석했으면 찾을 수 있어야죠. 그쵸? 그럼 결국 뭐야, 일단? 이 세 개의 값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 세 번씩 n이 더 커질 때마다 뭐예요? 요 2가 지금 점점 계속 곱해지는 거죠. 그쵸? 맞아요, 이거? 118이 2몇 제곱이야? 이게 7제곱이야. 그럼 일단 n이 뭐가 보여요? 요 3개씩 7번 나와야 128이잖아. 그치? n이 얼마입니까? 21이죠. 21. 37, 21.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거? 그쵸? 요 3개씩이 2잖아. 2. 그럼 요게 7번 나오면 128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값이 반복될 거니까. 그치? 맞아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해서 7번 반복돼서 다 곱해지면 2가 7번 곱해지는 거니까 128 된단 말이야. 그치? 이해되죠 이거? 근데 21만 있어요? 뭐가 있죠? 23이 보여야 돼요. 이제 23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거야. 왜냐면은 두 개 더 곱하면 1이잖아. 그치? 그치? 그럼 21번째까지 왔어. 128이야. 22, 23까지 가도 두 개 더 곱하면 1이기 때문에 여전히 128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24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가 한 번 더 곱해지면서 256으로 넘어가요. 그럼 그 뒤에는 절대 128 나올 수가 없겠죠. 이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이 두 개죠. 답이 43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이거? 이거 원리 알겠어요? 나윤아? 이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친구들 보니까 2번 찍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은 마플 시험 답이 2번이었거든.
164가 써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거 답을 이렇게 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항상. 숫자 바뀌어서 나오지 않는 똑같이 나지 않죠 이거.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16번 다 이해돼요? 여기부터 틀린 거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지?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지? 그 다음에 17, 18, 서술형 1번, 서술형 2번 이건 어떻습니까? 17번은 저 아직은 좀 어렵죠? 이 행렬 119문제 정도 이 정도 좀 마스터해야 풀 수 있는 수준의 레벨의 문제였고 18번은 어때요? 근데 이거 18번도 우리 푸는 거 봤는데 이거? 내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 문제? 고정이 있나 이게? 있어요? 마플셔제 있어요? 왜 틀리는 거지? 이게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알겠죠? 풀었는데 왜 틀려요?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보니까 17, 18. 또 서술형 1, 2번 중에는 어떤 거예요? 다 둘 다 됩니까? 서술형 2번 많이 틀린 것 같은데 괜찮아요? 고칠 수 있습니까? 실수예요? 다? 일단 보겠습니다. 17번 볼게요. 17번. 두 2차 정사각형률 A, B가 AB 더하기 B. 요게 이제 A예요. 그 다음 AB, A 빼기 A 제곱. 요게 이제 2입니다. 그쵸? 이때 옳은 것을 보여주실 기억. AB는 BA다. 니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2다. 디귿 B 플러스 2의 30제곱은 마이너스 3의 15제곱 곱하기 2다. 이렇게 있어요. 그죠? 혹시 이거 기억 푼 사람 있어요? 기억, 나 이거 풀었다. 이게 찍은 게 아니라 진짜 완벽하게 풀었다. 기억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뒤에 시계 처음 앞에 이름 묶었어요, 이렇게? 뒤로 뒤로도 묶었어요? 그거 가능하죠? 그 다음 해서 뭐라고 뺐어요? B 마이너스 A와 AB 마이너스 A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얘를 뒤쪽에 곱했다. 얘 양옆에 뒤에 앞에 곱하고 뒤에 곱하기 잘 정해야 돼, 그렇죠? 그 방법식이 안 먹히기 때문에 이거 곱하면은 A 곱하기 얘가 2니까 이거만 남는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2하고 얘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요 A가 양쪽에 더하면은 AB는 B이다. 완벽히 잘 풀었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억의 이제 FM풀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제 요거 떠올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솔직히. 그지? 이거 못 떠올리면 무조건 틀려야 되냐? 그게 다른 방식, 또 좀 더 쉬운 방식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내가 알려주는 방식은 교육과정 범위를 살짝 넘어가요. 살짝. 그래서 서술형에서 못 쓸 수도 있어요. 보세요. 봐봐. 행렬의 곱셈의 교환 법칙. 어떤 케이스에 먹히냈었죠? 보통은 안 먹히잖아, 그렇지? 보통은 AB랑 B는 일반적으로 달라요, 그렇죠? 근데 먹히는 케이스들이 있었죠. 2개 배웠습니다. 뭐 배웠죠? 응? 서로가 실수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A하고 마이너스 3A는 이거 이렇게 곱하나 뭐예요?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두 행렬이 서로 실수배야. 이러면은 당연히 교환 법칙이 먹힙니다. 그렇죠?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똑같아요. 이거 그냥 뭐예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치?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죠? 단위 행렬 엮여 있을 때.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2A 플러스 2 곱하기 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단위 행렬하고 엮여 있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죠. 이거 정확히는 어떤 행렬하고 단위 행렬의 실수배 이거 A 곱하기 K랑 K 곱하기 A는 당연히 같죠. 그쵸? 그냥 뭐예요? KA잖아. 그쵸? 당연히 같은 겁니다. 그치? 이거 두 개를 이제 조합을 하면은 뭐예요? 조합을 하면은 뭐 A 빼기 3이 곱하기 2A 플러스 2 뭐 이런 것도 이제 서로 교환식 못 쓰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이거?
조합을 하면은 이 두 개를 이 두 내용 조합하면 이것도 먹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환 법칙이 먹히면 뭐예요? 곱셈 공식을 쓸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 곱셈 공식 써가지고 2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a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했잖아, 그렇지? 맞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 교환 법칙이 먹히는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얘가 이제 약간 교육과 좀 바뀝니다. 보세요. 어떤 두 개 행렬 곱했어요. 곱했더니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나온다. 이러면은 이거 무조건 A, B랑 B에 같습니다. 알겠죠? 어떤 두 행렬을 곱했는데 단위 행렬의 실수배가 나와? 그럼 A, B랑 B 같아요. A하고 B는 여기서 이제 곱셈의 교환 법칙이 먹힙니다. 이렇게. 증명 어떻게? 증명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역행렬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역행렬. 역행렬이라는 내용이라서 이게 교육과정에 이번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 서술형 문제에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근데 이제 지금처럼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는 쓸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증명은 잠깐 생략할게요. 알겠지?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증명 생략하고 일단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려요. 기억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 B, A를 유도하고 싶어. 그러면은 뒤에다가 곱하기 A를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A, B, A가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A, B, A 플러스 B, A가 A 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요 식에서 지금 이렇게 A, B, A는 뭐예요? A 제곱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래서 양쪽에 A 제곱을 지워버리면 BA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이러면은 뭐예요? 기억이 맞는 거예요. AB, BA 곱했잖아. 단행렬의 실수가 됐어. 그럼 먹히는 거. 교환 법칙. 이해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요걸 알고 있으면은 아까 요 풀이 지금 거의 지금 요 풀이밖에 안 풀려요 이게. 그 FM을 풀려면. 근데 이걸 못 떠올 수 있잖아. 그러면 포기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걸 알면은 이런 식으로 대강 그냥 하나 껴 맞춰서 뽑아내도 BA가 마이너스 2야? 아 그럼 A랑 B가 같겠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증명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교육과정 안쪽도 아니라서 그냥 알고 계세요. 알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알겠죠?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 풀 때 좋다.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기억 맞습니다. 니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AB가 이제 마이너스 2죠. 아까 지금 여기서 구한 것처럼 그치? BA하고 AB가 다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야. B는 A 플러스 2입니다. 그렇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BA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제곱이 2죠. 그쵸? 이쪽을 싹 다 이항을 하면은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5예요. 이러면 뭐예요? 이거 A 세제곱이 2죠. 그치? 이거 알고 있지, 그치? 약간 그 오메가 느낌의 어차피 A하고 2가 엮여있으면 곱셈 교환 법칙이 먹히는 거니까 곱셈 공식이 먹히잖아요. 그쵸? A 제곱이 2 이거 뭔지 알죠? 아까 오메가 느낌의 그런 A예요. 그러면은 봐봐. 그러면은 A 세제곱은 이제 2입니다. 그럼 B 세제곱이 연행률 나오면 맞겠네, 그치? 아니면 틀린 거고요, 그쵸? 그럼 B 세제곱을 구해야죠. 이게 5니까 B 세제곱 어떻게 됩니까? A 더하기 2 세제곱인데 곱셈 공식 쓸 수 있어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A 세제곱은 2예요 지금. A 제곱은 뭐야? A 제곱은 지금 어디 있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쓰면은 2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E 더하기 3A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2가 아니라 뭐예요? 영행렬이 되어야 맞죠, 그죠? 이해됩니까 이거?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얘는. 그럼 디귿은 어떻게 푸느냐? 디귿은 이제 보세요. B가 A 플러스 2야. 그럼 B 플러스 2는 뭐예요? A 플러스 2이겠네요. 그치? 디귿이 좀 어려워요. 원래 기억니은 디귿 문제가 디귿이 제일 어려워. 기억니은까지 참 잘 풀리는데 디귿에서 좀 막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은 B 더하기 30제곱을 구하래. 그러면은 30제곱을 한 번에 할 리는 없고 규칙성을 찾아야 되죠. 한번 제곱을 해봅시다. B 더하기 의 제곱.
의 제곱은 a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지금 이게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a 제곱이거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4a 제곱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a 제곱이 돼요. 왜냐면 이게 좀 이게 3의 15제곱 있으니까 좀 3을 최대한 유도해 보려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b 플러스 2의 제곱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b 플러스 2의 30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의 15제곱이죠.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15제곱이면 음수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3의 15제곱 곱하기 a의 30제곱이죠. 맞습니까? 근데 a 세제곱이 2니까 a 30제곱이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의 15제곱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되기 알겠지? 이해됩니까 이거? 이거 좀 아직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행렬 119제 이거 마스터 정도 해야 좀 풀릴 만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17번은 조금 이제 지금 당장은 맞추기 좀 어려웠던 문제가 맞고 18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런 거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얘기는 아니고 공부를 해야죠. 뭐야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행렬 질문 받지 못하겠는데? 행렬 그 개별 내 개별 카톡 있잖아, 그렇지? 글로 좀 질문하세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알겠지? 질문하는 학생들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질문 안 한다고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학생들 꽤 많으니까 질문 좀 많이 하세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알겠지? 내가 실시간 답변은 힘든데 그날 안에 웬만하면 답변해요. 퇴근하고 밤에 풀어서 보내주니까. 18번 보겠습니다. 18번.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적힌 10개의 의자가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11, 12, 13, 14, 15, 16, 17, 24, 24, 25. 이거 문제도 본 것 같은데 그치? 똑같은 문제가 있죠, 그죠? 맞불 시너지. 학생 A를 포함한 4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의자를 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맞불 시너지만 거의 마스터해도 이 정도 시면 거의 100점 나와요, 진짜로. 알겠죠? 다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다. 그러면 A는 24 아니면 25에 앉아야겠죠, 그죠? 4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옆으로 이웃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4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3 이상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그럼 이제 A가 24에 앉으면 11에 못 앉는 거고, 그렇지? A가 25에 앉으면 11, 12에 못 앉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 번에 고여 규칙으로 쫙 셀 수 없잖아, 누가 봐도, 그렇지? 기준을 쪼개서 세야겠죠? 어떻게 기준을 쪼갤 거예요? 그렇죠. A가 24에 앉을 때랑 25에 앉을 때로 당연히 쪼개서 봅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뭐 되게 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럼 봐봐. 이제 A가 이제 24에 앉아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못 앉는 겁니다, 그렇죠?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11번에 당연히 못 앉아요. 그치? 그러면은 나머지 3명을 뭐예요? 저 뒤에 이웃하지 않게 앉히면 돼.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는 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웃하지 않게 의자를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뭐예요? 12, 14, 16 하나, 12, 14, 17 둘, 13, 15, 16 셋. 잠깐만. 12, 14, 16 하나, 12, 14, 17 둘, 12, 15, 17 셋, 13, 15, 17 넷. 4가지밖에 없잖아요. 이해돼요, 이거?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4개밖에 없잖아. 4개. 대신 3명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뭘 곱해야 되니까? 상패, 그죠? 그래서 4, 6, 24예요. 간단하죠? 오케이? 이해됩니까, 이거?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A가 25 앉을 때 A가 25에 앉습니다. 그럼 이제 24에 못 앉고 11, 12에 못 앉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한 명이 23에 앉을 때가 있고 앉지 않을 때가 있겠네,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23에 이제 한 명이 앉을 때랑 23에 앉지 않을 때로 쪼개야겠죠? 그죠? 그럼 이제 24에 한 명이 앉아요. 그럼 뒤에 2명 앉히면 되겠지, 그지? 이웃하지 않게. 이것도 세면 돼.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5, 6개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이거? 23이 안 합치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럼 7이네 7. 그죠? 뭐 두 개 합쳐가지고 일단 이웃하지 않게 세 개의 의자를 골라내는 경우에서 7이에요. 7에다 뭐 곱하면 돼요 이제? 3패. 그 답은 얼마예요? 66인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다 맞부셔져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지금 시험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은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80점 이상은 쉽게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서술형 1, 2번은 넘어가고 그러면 3, 4번 중에 질문 있습니까? 서술형 3번은 마이너스 1, 0, 1로 써서 틀린 친구들은 조금 반성을 하세요. 그렇죠? 정교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정도면. 뭘 안 따진 거예요? 그치? A랑 겹치는 걸 안 따진 거야 지금. 따져야죠. 그치? 마지막까지 정교하게 가려는 겁니다. 귀찮다고 안 따지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22번? 22번 보겠습니다. 이거까지 해설하면 수업 마무리 될 것 같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확통 할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 시험지 다 나한테 주세요. 오늘 다 나한테 내고 가세요. X에 대한 2차 부동식. 그 강의실이 바뀐다고 하는데 강의실 다 단톡방에 공지할게요. 알겠지? 단톡방을 좀 읽어주시고. 강의실이 저쪽 수능관? 알아요 혹시 다? 저쪽에 수능관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쪽 강의실이라고 하니까 그거 공지할게요. 그거는 단톡방에. X에 대한 2차 부동식 2x 빼기 a 곱하기 2x 빼기 a제곱 플러스 4a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예요. 이거의 해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래요. 근데 두 실수 알파 베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그렇죠? 조건 가을 봅시다.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이다. 조건 다 알파부터 베타. 그렇죠? 이걸 만족시키는 이거인 정수 x가 몇 개다? 4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것도 솔직히 이거 고쟁이 있나? 숙제를 열심히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고쟁이랑 맞붙여주면 해도 100점 나와야 돼요 이거 진짜. 보세요. 솔직히 이게 봐봐.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는 지금 x가 2분의 n이고 요거의 크니 얘는 x가 2분의 a제곱 빼기 4a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 안쪽인 거 알겠죠? 그죠? 자꾸 맞다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2분의 a랑 2분의 a제곱 빼기 4a가 이게 크기가 확정이 아니죠. a의 값에 따라서 2분의 a가 더 커질 수도 있고 2분의 a제곱 빼기 4a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그걸 다 따져도 좋긴 한데 근데 일단 조금 가난한 거죠. 보자고 가난.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래요. 오케이. 근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수 x가 4개래요. 그쵸? 이거 좀 잘 해석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베타 빼기 알파 얼마예요? 베타 빼기 알파 얼마예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정수 4개 있어야 돼. 5야? 베타 빼기 알파 빼기 1이 4이요. 3도 가능하고요. 4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봐봐. 그러니까 지금 알파 베타 사이에 정수가 4개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가 정수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베타 빼기 알파의 값도 자연수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럴 수가 있죠.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정수면 양 끝까지 4개죠 이게. 그렇죠? 이때 베타 빼기 알파가 3이죠. 그렇죠? 대신 이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여야 돼. 알파 베타 둘 다 정수여야만 3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수가 아니야. 정수가 아니려면 가운데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있으려면은 베타 빼기 알파가 4여야 돼요. 그쵸? 그래야 정수가 4개가 끼죠 가운데. 그치?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가 4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때 어떻게 돼요? 알파하고 베타가 둘 다 정수가 아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좀 이해돼요 이거? 이거를 그냥 논리적으로 혼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죠?
그게 안 된다면 문제 풀어보고 나서 이거 혼자 풀 수 있다고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지? 이해돼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푸는 겁니다. 왜? 모든 A 합이잖아. 그 이때 A 나오고 이때 A 나와서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거? 그래서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를 다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1번 봅시다. 베타 빼기 알파가 3이다. 그쵸? 근데 지금 이 알파하고 베타는 뭐예요? 얘하고 얘잖아. 그쵸? 맞습니까 이거? 근데 둘이 어느 게 더 큰지 모르죠. 그쵸?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두 개 뺀 거에 절대값이 3이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문제 없나? 그렇지?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양쪽에 2를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 a제곱 빼기 5a가 6이다 이건가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거 풀면 되지.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쪼개야겠죠, 상황을. 이게 양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0하고 5 바깥쪽이어야겠죠. 이러면은 양수고 0하고 5 안쪽이면 음수죠, 그렇죠? 그치? 당연히 쪼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0하고 5 바깥쪽 이러면은 플러스로 풀려요. 그래서 a제곱 빼기 5a 넘어가면 빼기 6은 0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하면 a 플러스 1 곱하기 a 빼기 6이 0인데 그럼 마이너스가 1하고 6이 둘 다 가능하죠, 그렇죠? 둘 다 가능. 마이너스라고 6 둘 다 가능. 근데 이거 확인을 해야 돼요. 뭘 확인해야 돼? 얘하고 얘가 정수인지 확인해야 돼.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때요? 안 되지, 그치? 마이너스 1 버려야 돼. 6을 넣으면 3이고 얘는 2분의 36 빼기 20 되네요, 그쵸? 6은 가능. 이해돼요, 이거? 요거까지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0하고 5 사이. 이제 음수 풀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 넘어가면은 a제곱 빼기 5a 플러스 6은 0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수분하면은 a 빼기 2 곱하기 a 빼기 3은 0이에요. 그럼 얘도 a가 2하고 3이 나오는데 그치? 다 되잖아,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얘도 뭐예요? 둘 다 정수가 돼요. 1번 케이스니까. 그래서 3 되면 안 되죠, 그쵸? 3은 안 되고 2 되면 2분의 2니까 1이고 2분의 4 빼기 8 정수네, 그치?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하고 2가 나온 겁니다, 1번 케이스에서. 이해돼요, 이거?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베타 빼기 알파 둘 다 정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2분의 a 제곱 빼기 4a 빼기 2분의 a가 3이다. 절대값이, 그렇죠? 양쪽에 2를 곱하면은 절대값 a 제곱 빼기 5a가 8이에요. 그죠? 그죠? 뭐 마찬가지죠? 또 쪼개야죠. 범위를, 그렇지? 첫 번째 a가 0 이하 또는 5 이상. 그러면 이게 플러스로 풀리니까 a 제곱 빼기 5a 빼기 8은 0이에요. 그렇죠? 그럼 a가 실근이 나오나요?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은 뭐 두 개 나올 텐데 뭐 어차피 다 모든 a 합이니까 둘의 합이 얼마야? 플러스 5겠죠? 근거 계수 관계에 의해서, 그렇지? 여기서 5가 나오고 두 개의 합인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a가 무리수 근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 아마 알파 베타가 딱 봐도 뭐 정수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예요.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 a가 0하고 5 사이. 그럼 이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5a니까 넘어가면은 a제곱 빼기 5a 플러스 8은 0이에요. 이건 어때요? 이거는 허근이죠, 그렇죠? 이거 허근이니까 안 돼, 그렇죠? 그 답은 얼마입니까? 5 플러스 6 플러스 2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이 답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22번 이해됩니까 이거? 22번은 주는 문제는 아니에요. 주는 문제는 아니고 나에서 있는 문제고 다 고쳤으면은 영상 단톡에 올라갈 거고요. 시험지는 주세요.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틀렸는지 어디야?